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 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그럼 얘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반지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반지름은 좀 작아지는 대신에 높이가 조금 길어지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 h니까, 맞지? 얘하고 얘하고 관계 있는 건데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짜증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비례식을 하면 돼요. 중심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2대 1이잖아.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우자. 요게 2대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도 여기가 2대 1이라고. 괜찮죠? 여기가 R이니까 뭐야? 여기가 2R이 되겠죠. 2대 1. 그럼 2R이랑 H를 더하면요, 전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R, 여기가 H. 괜찮지? 그래서 2R 더하기 H가 전체 높이 12가 되고, 여기다 이제 대입할 건데 이게 부피거든? 근데 이제 뭐 R에다 하기 귀찮으니까 H를 소거하면 12-2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 그래서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12-2R이죠. 이제 목표가 된 거야. 미지수 한 개로 바꿨으니까. 약간 귀찮은 거 2로 끄집어내자. 여기 R인데 요거 곱하면 R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로 끄집어면 6R 제곱이 되죠. 됐죠? 그리고 길이. H도 길이니까 이게 0보다 크고요. R도 0보다 크죠. 서술형에는 꼭 써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R이 6보다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이렇게 해서 범위까지 잡은 거죠. 그래서 미분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2파이에 3R제곱 마이너스 6이 10이요. 그래서 쓰면 여기서 3으로 끄집어내, 3R로 끄집어내죠. 3R로 끄집어내면 R-3가? 최고창이 음수인 3차 함수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값이 0과 4인데 범위 네. 그래서 0과 6에서 범위죠. 그래서 짠. 몇에서 최대값이야? 4에서 최대값이죠. 그걸 어디다 대입해? 뭐 여기다 대입할까? 어차피 다 똑같아. 그래서 부피는 파이에 4 대입하니까 16이고요. 4 대입하니까 4이 8에다가 4인가? 그래서 64파이가 되겠죠. 됐죠? 근데 이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구나. 이게 부피고, 그때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R값. R이 4에서 최대값이죠. 그때 이 부피의 최대값은 이거고, 그때 이 반지름은 이거고, 만약에 높이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는 거죠. 높이도 4네. 맞죠? 답. 그래서 R이 4다. 이거 다시 말하지만 시험장에서 본인이 다 해내야 돼. 계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 실제 무지하게 많이 해. 잘해야 돼. 선생님이야 조금 실수해도 다 보고 틀렸네 절대 붙이면 되지만 너네들은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서 계산 실수 제발 안 하게 부탁 좀 할게. 또 질문할 거 없나요? 116쪽에 6번이요. 116쪽에 6번. 6번이래.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꼭지점이 0,1이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0,2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1이야. 그래서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대충 찍어보자. 이렇게 P라는 점은
x좌표 a라고 둘게요. y좌표가 a 제곱 더하기 1이고 그래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알지?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원래는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bp 이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fa라고 두는 거죠. 4차 방정식의 최대치에서 어떻게 구해? 4차 함수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요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 a 값의 범위는 따로 없다. 왜냐하면 a가 어디든 다 될 수 있거든. a 값의 범위 따로 없어. 그래서 요거 하면 2a의 4제곱이고요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8a 더하기 1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그림 그려야죠. 그럼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8로 끄집어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인수분해까지 더하기 1이 됩니다. 자차함수 최고차항 양수 위에서 아래 극값 하나만 가죠. 허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1에서 최소까지죠. 우리가 구하는 건 F 가장 작은 값. 그래서 2, 8, 17 답은 11? 아까랑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아까 16번 11이 맞네요. 이거 누구 잘못 가르쳐준 것 같은데 산수가 이거 16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어쨌든 됐죠? 11 또 3번이래.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소값 극대값을 모두 갖는데 다시 극소값 극대값은요 미분한 걸 해야 3번에 보면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x 그래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3이죠. 그럼 얘의 해가 극값이니까 최고차항 양수여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고. 이차함수의 두 분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 뭐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축, 또 함수값, 또 판별시켜야지. 선생님 까먹었어야 하는 사람은 이거 언젠가 수업을 했을 거야. 이차함수에 이거 쭉 적어놓고 축, 함수값,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축, 여기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의 1분의 b죠. x 이퀄 그래서 마이너스 2a 분의 b 6a가 얘와 얘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3 마이너스 6a 더하기 4 이게 0보다 크고요. 2 대입해야죠. 4, 3, 12 더하기 6이 12a 더하기 4 이게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그게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은 그값 두 개 가지고 있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한 거야. 외워야 되거든요. 됐고요. 하나 나왔고 이게 마지막 거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 넘기면 15고요. 마이너스 15 12로 나누면 3으로 약분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서 6으로 나누면 a가 1보다 작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작은 흡은 마이너스 곱하기 1 a 마이너스 2죠. 됐고요.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일단 여기겠지.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그럼 다 걸리는 여기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걸 본인이 시험장 내에 해결해야 돼. 1, 2분 내에. 1, 2분 내에 해결해야 돼. 이 많은 계산을. 선생님도 계산을 잘하는 편이지만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이런 문제가 줄줄이 깔렸을 때 본인이 해내야 돼. 실수 조심하고 계산 빨리 하고 당연히 알아야지. 문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또 끝. 쌤, 근데 저게 왜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은? 응? 쌤이 그래프에 표시한 게 1보다 작죠. 왜요? 이쪽으로 넘기니까. 아니 좀 마이너스 1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색칠한 부분이. 응?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려줘. 여기 네모 부분은 이해됐다는 거지. 네모 네 가지. 네. 조금만 그리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요. 됐고요. 1보다 작아요. 됐고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요. 마이너스 4분의 5. 됐고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제곱이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1보다 크다라고. 그럼 여기에 다 걸리는 데가 여기잖아. 네. 아, 이거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마이너스 1로 생각하고 쓸 거야. 또 8번이요. 8번이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9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막상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못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9인. 그럼 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요. 높이를 9-R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얘를 9-R R로 하면 조금 약간 이게 더 낫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의 합이 9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 다 됐네. 그럼 이제 파이 R 제곱 곱하기 H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요. 그래서 얘는 파이로 끄집어낸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9R 제곱이고 부피라고 할게요. 그래서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R 제곱 더하기 6, 3, 18R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R로 끄집어 하면 마이너스 3R로 끄집어내면 R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것도 양수고요. 이것도 양수예요. 그래서 R 값은 0보다 크고 9보다 작죠. 서술형 쓸 때 범위 꼭 써야 돼.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지고 그 값은 0과 6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아니니까 0, 6, 9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의 R은 6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때 최대 부피를 구하시오 하면 여기다 6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6이죠. 밑면의 반지름이. 또 7번이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거 나오면 맞을 수 있니? 이거 나오면 맞을 수 있어? 어렵진 않은데 이게 계산만 잘하면 돼. 떨지만 말고 어려울 거라고 쫄지 말고. 그래서 여기의 점인데 A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래.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야. 여기 어딘가.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A-3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 A 대입하면 됐죠?
점 알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접선 구하고 싶으면. 아,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 A가 0이랑 3 사이라서 네? 응. A가 0과 3 사이. 여기가 0이고 여기 3이니까 여기 값에 이미의 A에 대해서 접선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울기 구해야죠. 직선 기울기하고 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x 이퀄 a를 대입하니까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2의 a-3이죠. 그래서 y는 2배 a-3의 x-a 더하기 a-3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점 기울기. 거기서 뭘 구해야 돼? x절편, y절편 구해야 돼. 이 삼각형 넓이니까. x절편. 빡세죠? x에다 0 대입할게. y절편 구하려고. y는 0 대입하니까 전개까지 할까?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6a인가? 그 다음에 얘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구했죠?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 구할게요. y에다 0을 넣을 거야. y에다 0 넣을게요. 아, 계산하기 빡세니까. 넣었어요. 그럼 좌변변 a-3으로 약분해도 돼. 어차피 a가 3이 아니거든. a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약분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남는 건 0은 y에다 0 넣었어. 약분한 거야. 2배 x-a 더하기 a-3이죠. 전개하면요 2x-2a 더하기 a-3이 0이고 그래서 넘기면 a 마이너스 a니까 a 넘기면 플러스 3 그걸 2로 나누면 되겠네. x 됐나? 맞죠? 마이너스 a 넘기면 됐죠? 자, 이 삼각형 넓이니까 x절편 곱하기 y절편 곱하기 2분의 1이죠.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좀 끄집어낼게요. a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더하기 9.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여기다 곱해서 4분의 1 써준 거야. 얘들아.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 FA가 돼. 4분의 1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27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미분 4분의 1에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고요. 마이너스 3으로 끄집어내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서 갖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선차함수. 그 다음에 그 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래서 1 대입한 값이 최대값. 그래서 A에다 1 대입하죠.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가 더 편하겠다. 그래서 1 대입하면 4분의 1에 1 대입하니까 4고 8이 되겠죠. 4고 8.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걸 시험장에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산수라는 거. 또 몇 번이죠? 끝? 없나? 열심히들 하셔야 돼요. 보면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당황한다고 시험장에서 안 하면. 어디 할 차례죠 그럼? 부등식의 활용. 여기 다 한 것 같은데 맞지? 125초까지 했나? 126초 할 차례지? 맞나? 거기 했어 다? 여기도 숙제로 다 내준 거였나? 근데 여기 질문 없어? 아, 다 내준 건데 없는 거야? 괜찮은 거야? 127쪽, 128쪽 괜찮은 거야? 여긴 숙제를 안 내줬나? 네. 내줬어? 질문이 없는 거야? 속도가 속도한 차인가? 그러면? 네. 129쪽 가볼게요.
쪽은 미분이 다 끝났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쉬는 날이죠? 빨간 날. 숙제 못한 거 있으면 또 해갖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속도, 가속도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할 건데, 또 설명하면 또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냥 정이니까 그냥 마지막에만 알려주는 것만 알아먹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미분 시작할 때 추억이죠.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B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B-A분의 FB-FA를 뭘로 배웠어? 평균 변화율로 배웠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 용어 정리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B가 A에 가까이 갈 때 B-A분의 FB-FA, 얘를 순간 변화율이나요 아니면 미분계수라고 배웠어요. 순간 변화율 처음 들어봐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안 써서 그렇지? 요거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미분계수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기고, 얘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얘기. 근데 이제 속도가 속도는 뭘 하는 거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x, y가 달라져. 여기 x축이 이제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라고 해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여기가 t1이 있고요. 여기가 t2가 있죠. 그럼 t2-t1분의 얘가 x는 ft라고 놓은 거야. ft2-ft1. 이게 뭐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얘는 이름이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이거. t2가 t1에 가까이 갈 때 못 써.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속도 또는 순간 속도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속도란 말을 많이 쓰죠. 용어 정리한 거야. 속도. 봐봐. 얘가 y는 fx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x를) 얘를 뭐였어? 도함수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게 뭐야?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면 뭐 순간 변화율 아니면 f'(a)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뭐냐면 위치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뭐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에 대해서 t를 미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속도가 되는 거지. 이거 속도 미분한 거잖아. 이게 미분한 거라니까. 그래서 선생님 본는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있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근데 이게 내용 끝이야. 평균 속도 구하시오. 이거 거의 문제 본 적이 없어.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그러면요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 시간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그 속도를 VT라고 하거든. 소문자 VT.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나타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한 번 더 미분한 거지. 걔를 가속도라고 해. 용어 정리한 거야. 자 다시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나왔구나만 알아먹으면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통 우리가 이제 속도는 VT라고 쓰고요. 위치는 XT라고 쓰고요. 용어로. 몰라도 되지만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라고 써요. 이렇게. 그냥 쓰는 건데 상관없어. 그냥 얘 X 플라이. X 플라이. 나오면 플라이. 얘는 두 번 미분해서 플라이.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이야. 이게 전체 용어 정리가 되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음수가 없어요. 괜찮아?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 위로 돌을 던질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힘 다 떨어져갖고 중력과 속도, 중력을 받아서 이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위로 샥 던졌어. 그럼 올라갈 때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속도가. 내려올 때는 음수야. 속력은 그거의 절대값 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예요. 했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통이 있다고 치자. 깔때기 모양의 통이 있는데 칼칼칼 물을 채울 거야. 이렇게 물을 칼칼칼 채울 거야. 그럼 여기에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괜찮아? 근데 물을 예를 들어 뭐 초당 1초당 1cm씩 늘어나게 했대. 높이가 1cm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R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높이 H가 될 거고요. 그럼 부피는 뭐야? 부피 파이 R제곱 H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 안 늘어나? 쌤 근데 저거 원뿔 부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 쭉쭉쭉 늘어날 거야. 부피는 보통 대문자 V라고 쓰는데 그럼 얘를 미분해. 보통 보면 똑같은 용어로 dt분의 dv라고 쓴다고. 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있네. 너희들 dt분의 d가 dx분의 d가 미분한다는 뜻이요. dx분의 dfx.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f 플라임 x 또는 y 플라임 또는 dx분의 dy. 원래 읽을 때 dy dx라고 읽는데 우리가 그냥 분수처럼 읽는다고. 괜찮아? 그래서 다 똑같은 용어야. 그래서 dt분의 dv는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아까 심해 위치를 미분하면 뭐였어? 속도였지? 그럼 부피를 미분하면 뭐겠어?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야. 걔를 부피 변화율이란 말로 쓸 거야. 부피 변화율. 됐죠? 뭐라고?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여기 반지름도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럼 여기 반지름 R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면 dt분의 dr이야. 그럼 걔는 뭐라고 쓸 거야? 반지름 변화율 용어를. 여기 높이가 있어. 높이도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 그럼 dt분의 dh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높이 변화율. 예를 들어 여기 넓이, 단면의 넓이 파이R 제곱이야. 넓이 보통 s라고 쳐. 얘를 미분하면 dt분의 ds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넓이 변화율. 선생님 용어가 왜 달라요? 얘도 위치 변화율이 속도야. 근데 왜 속도를 붙여? 제일 많이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그냥 속도라고 하면 돼. 용어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야. 얘도 선생님 높이가 늘어나는 속도 할래요.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라고 할래요. 상관없지만 우리가 용어는 부피 변화율, 그 다음 또는 반지름 변화율, 아니면 높이 변화율, 아니면 길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뭐 넓이 변화율 이런 말로 쓴다 이거지. 똑같은 말이다. 속도나 이거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129쪽을 보면 평균 속도 그거야. 속도 그거야. 위치를 미분한 거야. 가속도 속도를 미분한 거야. 요거 알아먹으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가. 130쪽 길이 변화율 길이가 나오면 그걸 미분한 거네. t에 대해서 똑같은 용어야.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근데 변화율이란 말을 쓰는 거지. 박스 보는 거다. 넓이 s의 변화율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dt분의 ds. 그래서 s 변화율. 부피가 v인데 그걸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아니면 줄어드는 속도.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지? 어려운 말 없죠? 됐어. 넘어가 다음 장. 아니 그냥 다 배웠어. 그냥 용어만 정리 한번 해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x에 대한 y의 함수를 했다면요, 시간 t에 대한 위치 또는 넓이 또는 부피 또는 뭐 길이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dt분의 d 아니고 dx분 f 프라임 x로 쓰거나 아니면 dx분의 dy로 쓰거나 dx분의 dfx로 썼는데 도함수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는 속도라고 붙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땡땡땡땡땡땡 변화율 이렇게 붙이겠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같은 개념이니까 쉽죠. 1번 봐봐. 위치가 t의 3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8t래요. 1번 보니까 가속도가 6이야. 가속도 어떻게? 야, 주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오늘 학교 가서 계약한 사람. 아, 계약했구나. 오늘부터 계약했어? 충분히 이해가 공감은 되지만 공감은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상황이죠. 솔직히 맙시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조금. 그래서 얘 미분하죠. VT라고 줬어. 미분하면요 3t 제곱 더하기 18t 더하기 18이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면요 AT라고 써요. 가속도 함수. 그래서 얘가 6t 마이너스 18이에요. 얘까지 잘 이해 안 가는 사람. 위치를 미분해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 근데 가속도가 몇이래? 8이, 가속도가 6이래. 예를 들어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여기다 3 대입하잖아. 맞지? 가속도가 6이 되는 시간을 구하는 거야. 이게 6이 되는 시간. t가 4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위치가 되는 거야. 어려운 사람. 1번 답인 거죠. 가속도가 6일 때의 시간을 구한 거고요. 그때의 위치를 구하려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그때의 속도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4, 4, 16에 9에서 140 더하기 4 대입하면 72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70이고 마이너스 8. 음수 될 수 있죠? 야 예를 들어 여기 땅 출발이야. 그럼 이쪽으로 뛰면 뭐야?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근데 100m 달리기 하는데 혼자서 뒤로 뛰었어. 그럼 걔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마이너스 8의 위치에 있다고 그 뜻이야. 왜 음수예요? 하지 말고.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야. 야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원점을 지난다. 뭔 뜻일까요?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한 바퀴 돌았다? 원점을 지난다. 뭐가 0이야? 0, 컴마요. 뭐 0,0 얘기하고 있어. 뭐가 0이야? 시간. 다 속도요. 가만히 있었다. 달면서 아니 내가 만약에 여기 0이었는데 이만큼 갔다가 이쪽으로 반대로 이제 뛰었어. 그럼 여기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뭐가 0이야? 위치가 0이죠. 네. 원점에서의 위치가 몇이냐고. 그래 위치가 0이라고. 어렵나? 아니 야 내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왔어.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야? 그럼 난 어디 서 있어? 그럼 그게 위치가 0이다. 원점을 지나 원점 위에 있다. 어려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뭔 뜻이야? 맞다. 야
내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왔어.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꿔? 2에서 여기 이만큼 간 요 위치죠. 맞아? 그럼 뭐가 0이야 거기서? 속도 속도가 0이지. 야 이렇게 뛰면 속도가 뭐라고 그랬어? 빨라. 양수지. 그랬다가 뭐해? 순간 멈추지.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운동 방향 바꾸려면. 그리고 뭐해 이제? 뒤로 뛰지. 그럼 그 멈추는 순간에 뭐가 0이야? 속도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이야.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이야. 어렵지 않잖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자 위치 그래프 그려봅시다. 여기 속도가 뭐야? 증가. 양수지. 양수. 그럼 뭐해? 얘는. 증가요. 근데 내가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 안 하고 1에서 출발했어. 그럼 시작점이 1이 될 거야. 만약에 내가 1인 위치에서 출발하자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 증가해? 몇 초까지? 3초까지 쭉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제? 음수니까 감소하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1에서 연락이 뛰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운동 방향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값이 뭐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문제는. 원래 그래프다. 그래서 속도가 0이라는 건 그 값이 된다는 거야. 문제 한 건 없었어요. 아 뭐야 이거? 아 과제장 있지? 하나도 한 게 없어서 다음 시간에 여기 또 한번 하고 설명 좀 하고 다시 갈게요. 송지연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